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학교들이 권위와 통제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학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국민 관광지라고 불렸던 영암 나불도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산뜻한 하얀색으로 꾸민 고흥 포두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벽은 탁 트인 통유리로 이루어져 교실과 복도의 경계를 허물었고 반대쪽 벽엔 창살 없는 통창이 달려 학교 밖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학교. 하지만 복도와 교실로만 획일화된 학교의 모습이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교는 교육당국의 지원을 받아 교실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학교가 항상 그 의자랑 책상만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편하게 누울 수 있거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푹신한 소파도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8시간이나 이렇게 학교에 있는 이렇게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 학교는 기존에 있던 각 교실 크기를 조금씩 줄여 학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 친구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별과제 활동을 위한 스터디룸도 만들었습니다. 전보단 비해서는 진짜 다 세련되고 진짜 꿈 같은 학교 만들어졌어요. 순천의 별량초등학교도 지난 2020년 권위와 구태의 상징이었던 구령대를 없앴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설치했습니다. 통치하기 위한 감시하는 감옥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설계된 곳들이 학교고 그 중심에 구령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변화 요구가 있었고 놀이터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기획했고 놀이터에 별사탕이란 이름도 직접 붙였습니다. 쉬는 공간이에요. 재밌어요. 지난 2019년부터 이처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한 학교는 전남 지역에만 총 109곳. 보다 자유롭고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난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무안의 한 초등학교 빈 교실이 매점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과자와 음료수를 고릅니다. 자신이 내야 할 돈을 직접 계산한 뒤 물건의 가격을 지불합니다. 아이들 손에 있는 건 진짜 돈이 아니라 종이 화폐. 경제 교육을 위해 기본 소득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500원씩 자체 제작한 지폐를 나눠주고 매점에서 사용하거나 저축하는 등 실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 교육입니다. 가상화폐지만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저축한 돈을 문화상품권으로 교환받아 책 등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저축 같은 단어들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소비하는 학생보다 저축하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매점에 가서 간식을 사는 쪽으로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2학기 때는 조금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학교 주변에 편의점이나 문구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안해서 학교 매점이 만들어졌고 기본 소득을 통한 경제 교육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단순히 매점만 운영한다고 하면 즐거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단순한 교육까지 같이 연계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경제 교육이랑 연결을 할 수 있다고 고민했습니다. 학생회는 매점 수익금 등 남은 예산을 활용해 연말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쇠손 및 아궁이에 마른 나뭇가지와 종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광양 내금마을에 사는 김타점 할머니는 70년 넘게 아궁이 불을 떼면서 추운 겨울을 났습니다. 나 이제 우리 아들 와서 여기서 해놓고 그래도 나가 항상 혼자서 쓴게 이 소태 이제 뭐 삶을 때 이제 군불 떼면 물만 끓이고 있고 군불을 떼야 되는 게 잘나면. 바로 옆에는 장작용 잡목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전기 콘센트와 부엌만 덮이는 기름 보일러까지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튄 작은 불꽃이 언제든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양에서 발생한 보일러 화재는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화목 보일러였습니다. 이렇게 산림과 인접한 마을은 주택 화재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심과 달리 소방서와 거리가 멀고 진입로마저 좁다 보니 집 전체가 전부 타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대형 산불 위험도 있는 만큼 올해 광양소방서는 시청, 항만공사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 놓인 100가구를 선정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도 배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면 119 소방차가 오게 되면 항상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단속 잘 해놓고 왔는가 막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거 설치한 이후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또 보일러 주변을 청소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을음을 제거하시고 사용하셔야지 위험이 없고 화목난로 주변으로는 그 땔감과 거리가 최소 2m 이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소방당국은 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화목 보일러를 써야 한다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대비책을 꼭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해 진전이 없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한평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사회단체가 주최한 군공항 이전 설명회에 국방부와 광주시는 사무관급 실무진을 파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선정 절차를, 광주시는 최소 4,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원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는 한평군 자체에서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설명회의 성격과 절차 등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청회가 갑자기 한 이틀 만에 저는 어제 이 공청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절차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한평군 농민회는 주민설명회가 군공항 유치 작업의 전초전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4,500을 주니까 그것을 이렇게 유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봐서는 국민들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다. 후보지가 아니었던 한평에서 첫 설명회가 열리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공항에 논의의 물꼬가 열리게 됐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한평군이 새로운 후보지가 될 가능성에 길을 열어놨습니다. 한평군은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설명회장에 군청 고위 간부가 참석해 향후 의견 수렴 방안을 밝혀 논란을 샀습니다. 알권리를 더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운전의 어떤 그 수레에 설명회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이 변수인 가운데 설명회를 시작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올 연말 한평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남학 신도시를 마주보고 있는 영암 나불도. 지난 1983년 나불도 일대 70만여 제곱미터가 영산호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도시민에게는 나들이 유원지로 학생들에는 소풍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 모습을 찾기 힘들 만큼 쇠락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조성된 잔디밭은 잡초만 무성하고 풀장과 보투장이 있던 곳은 각종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과 승마장은 문을 닫았고 문전성시를 이뤘던 식당 대부분은 폐업했거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농업박물관, 쌀문화 테마공원, 한옥호텔만이 국민관광지란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데보다는 90%가 죽었다고 봐야죠. 지금 25년 전부터 이렇게 침체가 되어갖고 획기적인 계획이 없이는 영산호는 영원히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관광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3년 전부터 영산호 국민관광지 재정비 계획을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억 원이 투자되는 미로공원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 오토 캠핑장 조성 등은 민원에 막혔습니다. 큰 기대를 모았던 100억 원대 민자 유치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로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2024년 5월달에 완공 목표로 한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 관광지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영산호 국민관광지는 다양한 자원을 가진 최고의 도시근교 유원지로 꼽히지만 40년 전 개발 계획에 묶인 채 낙후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종합적인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간척지에 조성된 최초의 스마트팜 거점인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체 면적 33.4헥타르, 청년보육 실습온실과 임대형 스마트팜 등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2019년 3월 입지 선정 이후 1,19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딸기와 토마토, 멜론, 레드향 등 4가지 작목의 재배 기술 교육을 20개월간 수료하면 이 가운데 선발된 실습생들에게 3년간 임대온실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딸기를 지금 경영형 실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 농장을 차리는 게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 농장을 차리기 전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이 작목을 직접 농사를 짓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청년 귀농을 선도할 첨단 시설만큼이나 고흥 지역의 귀농 조건을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땅을 알아보거나 여기서 이제 거주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외지랑 비교했을 때 땅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여기 분들이 많이 친절하게 외지인 분들을 맞이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시설을 지을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경험해 볼 곳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한 농장에 직접 가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실습이 끝나면은 임대 온실도 임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수익 창출도 가능하고 해서. 고흥 혁신밸리에는 스마트팜 기술을 체계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센터와 연관 기업들이 입주할 실증단지도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고 이런 기술을 국산화하는 남방형 스마트팜 모델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고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고흥구는 앞으로 간척지라는 무한한 확장성을 활용해 혁신밸리 인근의 미래 농업의 메카가 될 대규모 첨단 농수축산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